8월 2일 파이프리스트 제외 등 일본의 아베 2차 도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동북아 외교 안보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의 파이프리스트 삭제는 일본이 더 이상 한국을 동북아 안보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에 파이프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배제할 경우에 한일군 인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정치권이 앞장서야 합니다. 이에 정의당은 대표를 포함한 대표인 저를 포함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정치권이 앞장서야 합니다. 이에 정의당은 대표인 저를 포함해서 상무위원과 의원단 전원이 휴가를 취소하고 일본의 2차 도발에 대한 비상대응체제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정의당은 첫째도 국익, 둘째도 국익, 셋째도 국익 관점에서 국민과 함께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을 앞세운 위험한 규제 완화 추진을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재 산업 선진적 생태계 구축을 위한 종합적인 플랜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정부는 반도체 소재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겠다며 화평법과 화관법 완화, 52시간 근무제 특례 확대, 더 나아가서 산업안전법 개정, 법인세 상속세 인하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재개의 요구를 무분별하게 수용할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박근혜 정부 때도 이루지 못한 재개의 수원 과제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더 쉽게 소원풀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화평법과 화관법 완화는 착한 규제조차 거부하는 재개의 집요한 요구에 굴복하는 것일 뿐 반도체 소재 산업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건강권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와도 배치됩니다. 진단과 처방 모두 잘못되었습니다.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고순도 불산을 전적으로 일본에 기대게 된 것은 화평법 때문이 아니라 반도체 기업들이 미래 위험에 대비해서 마땅히 해야 할 기술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2012년 구미 불산 폭발 사고 이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체들은 강화된 규제를 피해 국내 생산을 포기하고 일본에서 수입하는 손쉬운 선택을 했습니다. 만약 그때 오히려 기술 투자, 설비 투자를 강화하고 일본의 안전관리 기술, 오염관리 노하우를 배워서 국내 생산 체제를 갖추었더라면 지금쯤은 일본을 넘어설 수도 있었지 않았겠나 생각해 봅니다. 또 반도체 소재 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산업이 전후방 산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본은 반도체 기업들이 소재 회사와 협업, 기술 지원, 차세대 반도체 공동연구 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 왔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한국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이 기술력과 비용 등을 이유로 해서 소재 회사의 기술 지원을 소극적으로 하고 차세대 재료에 대해서는 아예 함께 개발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반도체 산업 생태계 구축 과정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공정경제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하더라도 대기업들의 뒷바라지가 아니라 선진적인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대기업 중심의 수직 계열화 구조를 혁신하고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기업들이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한 기술 협력이 가능하도록 투자하고 또 유도해 내야 합니다. 한국의 노동자의 사망 만율은 일본보다 3배나 높습니다. 그럼에도 안전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2002년 구미, 2013년 화성 불산 누출 사태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교훈을 잊자는 것입니다. 재계는 화학산업에서 안전관리와 오염관리는 핵심 경쟁력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가 대표 발의해서 제정된 화평법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최소한의 착한 규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규제 완화에 앞장설 것이 아니라 착한 규제와 나쁜 규제를 구별하고 안전이 경쟁력이라는
정책 신호를 강력하게 유지하기 바랍니다. 정부가 반일 국면에 편승해서 손 안 대고 코풀 여는 재계와 보수 세력에 끌려다녀서는 곤란합니다. 정부가 정신 차리고 중심 잡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틀 전에 현재 안보 상황에 대해서 초유의 안보 재앙 사태라며 9.19 남북 군사 합의 폐기 등을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시계를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로 되돌리자는 얘기입니다. 남북이 다시 군사 긴장 상태로 돌입하자는 말입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같은 군사 도발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은 100번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남북이 대결로 치달았던 보수 정권대로 돌아가자는 것은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초유의 안보 재앙 사태는 지금이 아니라 그때였습니다. 보수 정권 9년의 불신관계를 극복하고 어렵게 맺은 9.19 군사합의입니다. 남북이 적대 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엄중한 선언이자 한반도 평화를 지켜내겠다는 의지입니다. 정치적 목적에서 함부로 폐기를 입어버릴 만한 합의가 아닙니다. 진정 안보 위기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의 제1야당 대표가 해야 할 일은 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이지 국민들의 불안감을 부추기는 공포 마케팅이 아닙니다. 황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보신용 위기 조성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상산고 지정 취소 부동의와 관련해서는 자료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한 공공기관 비정책 정직화 사업이 결국 알맹이 없는 무늬만 정직화 사업으로 전락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비정규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한 공공기관 파견 용역직의 3분의 2가 자회사 설립 후 직접 고용 방식으로 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제공한 공공부문 1단계 정규직 전환 추진 실적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파견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10만 4,200여 명 중에서 4만 5천여 명 정도, 말하자면 44% 정도가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나 기관 소속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된 인원은 이 중 1만 6천여 명, 35% 수준입니다. 결국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은 자회사 정규직화 정책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회사를 통해 정규직화하는 모델은 지난 보수정부 시절에 서울시에서 에 추진되던 사업을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정부의 의지가 전혀 없던 시절, 의지가 있는 지자체가 현행법 하에서 추진된 모델로 지금의 정부의 의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후진적인 정책입니다. 한발 앞으로 나아가도 모자를 판에 백기어를 넣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민간까지 엄행을 중했다는 취지는 언감생심이고 공공 영역에서 1단계 정규직화부터 꼼수가 등장해 2, 3단계까지 가지도 못하는 무늬만 정직화 정책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 민생 행보로 인천공항을 방문해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겠다는 초심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자회사 방식의 후진기화 정책이 아니라 단 하나라도 전진기화를 넣겠다는 정책으로 전환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의 호르무즈 파병 추진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대표 이만솔입니다. 지난 금요일 많은 축구 팬들이 크게 실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팀 K리그와의 친선 경기를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이탈리아 프로축구팀 유벤투스가 경기장에 1시간 가까이 늦게 도착하는 것도 모자라 주축 선수인 호날두가 최소 45분 이상 출전하기로 약속됐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단 1분도 뛰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호날두 노쇼 사태에 경기장을 가득 메운 6만 5천여 축구팬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수많은 한국 팬들을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대한 유벤투스와 호날두 선수의 유감을 표합니다. 최근 노쇼로 국민들을 화나게 하는 것은 호날두만이 아닙니다. 국민의 추경 처리 요구에 벌써 3개월 넘게 노쇼 정치로 일관하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관중의 애타는 부름에도 손 한 번 흔들어주지 않았던 호날두보다 훨씬 더 분통 터지게 합니다. 일본의 경제 도발로 국내 산업과 민생 경기 전반의 위기가 점점 심화되고 있음에도 안보 이슈를
당리방리학적 지렛대 삼아 추경을 볼모로 잡는 한국당은 대체 대한민국 공당입니까? 아니면 저 멀리 이탈리아나 일본 정당입니까? 유벤투스 내한 경기 때 후반 30분을 넘어서도 호날두 선수가 뛸 기미를 보이지 않자 실망한 관중들이 경기가 끝나기도 전에 경기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출전했어도 이미 늦은 것입니다. 모든 일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추경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민생 보호를 위한 긴급 처방 성격의 추경을 지금 바로 처리하여 집행하지 않으면 자칫 회복 불가능한 데미지를 국민이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안보 국회를 열 때 열더라도 추경만큼은 협상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유한국당은 며칠 남지 않은 7월 내 추경 처리를 이제라도 분명하게 약속하여 국회가 온전히 정상화되고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즉각 협조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보름여 진행된 우리나라 동해에서의 군의 어떤 위기관리와 정부의 대응은 기념비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27일부터 독도 상공에서 러시아 군용기의 진입에 대한 우리의 당당하고 의연하고 척박한 대응은 뒤늦게 일본이 자기 영토 관할권을 주장하다가 비무한 처지로 전락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이 이상 더 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지난 100년간 강대국 정치의 큰 바구니에서 감내해야 했던 상실과 비군의 트라우마를 스스로 치유하고 자존감을 회복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의 동해 상황을 보면 이번 오징어 성어기에만 북한 어선의 NLL 침범에 퇴거한 횟수가 총 380여 개, 작년에 7배가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도 단 한 건의 군사적 긴장이나 북한하고의 대치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성과입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또 적극적으로 영해를 수호하면서 이렇게 어선을 보호한 군의 활동은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이번에 독도 상공에서 F-16 전투기를 조종한 조종사와 동해 NLL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해군 장병들에게 정부의 훈포장과 표창을 수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입니다. 이렇게 안보에서 성공을 하는데도 끊임없이 안보가 망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뚫렸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위기 조정의 말과 불안감 조성을 통해 가지고 자유한국당은 기사회생에 안간힘을 써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군사작전과 위기관리에서 성공을 하고도 우리 군이 자괴감을 느끼는 이유는 바로 자유한국당이 안보를 명분에 내세워 끊임없이 공격을 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투키디데스가 한 말입니다. 곧 전쟁이 일어나고 안보가 파국에 꼭 닥칠 것이라는 자유한국당의 불안 심리의 조정이야말로 우리 평화의 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경제적으로 발전된 국가들이 세계무역기구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무역 혜택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미 무역대표부에 지시했습니다. 향후 90일 내에 WTO가 개도국 분류 규정을 고치지 않으면 미국이 해당 국가들에 대한 대북지위를 일방적으로 중단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는 주로 중국을 겨냥한 것이지만 한국을 포함해 10여 개국을 부당개도국 대우국가로 지목했습니다. 우리나라는 WTO 협정상 농업 분야에서만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개도국 지위가 중단되면 쌀을 포함한 주요 수입 농산물에 대한 고율 관세 적용과 쌀 직불금 등 농업 보전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됩니다. WTO의 개도국 대우는 완전한 자유무역이 선진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야별로 경쟁력을 고려해 개도국 대우를 보장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가들을 자유무역 질서내로 흡수해온 제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개도국 대우 시비는 WTO 체제의 약화와 혼란을 가져오는 매우 우려스러운 행동입니다. 최근 미중 경제전쟁과 일본의 경제보복 등에서 확인되듯 글로벌 시장에서 점증하는 보호무역주의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개방적 통상국가인 우리나라의 무역 구조를 볼 때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글로벌 무역 분쟁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실제로 최근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의 지속적인 무역 공세와 사드 보복 이래 계속되는 중국과의 무역 갈등, 그리고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해서 2중 3중의 통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과는 별개로 보호무역주의가 득세하고 있는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대비한 신통상국가 전략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